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성취를 하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현실에 직면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이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거두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밥 프록터의 부의 법칙과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는 자기계발 구루들이 있죠. 밥 프록터, 나폴레온 힐, 월러스 워터즈, 얼 나이팅게일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각자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신다면 더욱 명확하게 원하는 걸 실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의 법칙 이후에 밥 프록터와 관련된 저서 중 제가 잘 읽었던 것들을 편집해봤어요. 이 영상 하나로 밥 프록터가 강조하는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밥 프록터가 말하는 부를 이루는 법칙 함께 해볼게요. 로이드에게서 부의 과학을 건네받은 때부터 필자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면서 차츰 깨닫게 되었죠. 평생도록 많은 이에게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로 남았던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개념 몇 가지를 접하게 될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정말로 저걸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을 이미 믿고 있으며 스스로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언제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죠. 필자는 매일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부부터 시작하는데 그 후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공부는 우리에게 무한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의 지혜가 어떤 수준이더라도 당신은 앞으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의심, 걱정과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걱정되고 의심스럽다면 지혜가 답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혜를 배우세요.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마음속에 채우다 보면 지혜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에 따라 지혜의 진동 상태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주된 것은 아닙니다. 제1의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움직이며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방 안의 물건이 겉보기에는 모두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로 1초에 4천만 개의 세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주 전체가 우연이 아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1961년, 필자는 불만족스러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몸은 몸대로 안 좋았으며 돈까지 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2달 다니다 중퇴한 것이 필자의 최종 학력이었고 변변한 경력조차 없었으며 태도는 삐딱했습니다. 심지어 그 책의 저자들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무모함까지 저질렀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의 필자 역시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미쳤다고 말하며 좋은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쯤에서 메모장과 펜을 가져와 이 글을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도 거부하지 말라. 무엇도 받아들이지 말라. 무엇도 거부하지 말라. 무엇도 받아들이지 말라. 뭔가를 거부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멋진 진실이란 우리에게 선택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곰곰이 생각하세요. 사고는 우리에게 탑재된 최고의 기능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진실을 글로 읽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글로 인지한 진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러다 점점 그 조언에 동의하게 되면서 머리로는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에서 사소한 경험이나 대화 또는 우연한 만남에서 진실을 마주한 순간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의식의 심연까지 비추는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야 오래도록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쳤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면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부 또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 잔고를 늘리거나 애정어린 관계를 맺고 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내면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따라야 할 밥 프록터의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무엇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둘,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셋, 모든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넷, 모든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섯, 마음에 와닿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결국 제1의 원칙은 생각입니다. 출발점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인 거예요. 성공은 적절한 타이밍과 위치의 문제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필자도 그 말이 조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공의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필자가 돈만을 위해 일했다면 그저 돈이나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이에 워틀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고 일관된 생각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대다수 사람이 꺼리는 것도 없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할 만한 일이다. 이는 특히 진실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반대일 때 더욱 어려워진다. 눈에 보이는 만물의 표면은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이는 진실에 대한 생각을 꿋꿋이 지켜야만 막을 수 있다. 사실 통장이 텅 비어 있으면 잔액이 바닥났네. 돈을 좀 벌어야 해. 돈이 필요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생각을 막으려면 진실에 대한 생각을 지키며 당신이 원하는 대상의 풍부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워털스는 이와 같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겉으로만 아파 보일 뿐 실제로는 건강한데도 병이 없다는 진실에 대한 생각을 꿋꿋이 지키지 않으면 아파 보이는 겉모습에 주목하게 되면서 마음뿐 아니라 몸에까지 병이 생긴다. 가난은 없고 풍부함만 있다는 진실을 꿋꿋이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겉모습에 주목하게 되어 마음이 가난의 형상으로 채워질 것이다. 질병의 겉모습에 둘러싸인 와중에도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의 겉모습 속에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을 얻는 사람은 지휘자가 되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일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힘은 만물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진실을 알아야만 발휘할 수 있다. 세상에 생각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만물이 생겨난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알아둬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는 물질에 깃든 생각은 모두 형태를 갖추며 인간은 생각하는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실체화할 수 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물질의 개념이 어떠한 근거에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추론하지도 말라.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부의 과학은 믿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창조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도록 할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는 기존과 다른 창조를 뜻하며 당신이 생각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처음으로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에너지를 조정해요. 워틀스의 말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생각하는 물질은 자기 생각대로 형태를 취하고 움직인다. 생각하는 물질이 원운동을 하는 태양계와 행성을 생각하면 태양계와 행성이 형태를 취하고 움직인다. 느리게 자라는 참나무를 생각하면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런 참나무가 생겨난다. 무형물질은
자신이 세운 운동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다 자란 나무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설정된 성장 방향에 따라 그 나무를 생성시킬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생각하는 물질의 형태에 대한 생각이 각인되면 예외 없이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때는 언제나, 아니 적어도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성장이나 행동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할 경우 모형의 물질에 그러한 생각을 각인하였다고 해서 즉시 집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집은 상공업의 세계에 작용하는 창조 에너지의 경로를 집이 만들어질 방향으로 신속하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창조 에너지가 작용할 만한 경로가 없다면 유기물과 무기물이 형성되는 느슨한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근원 물질에서 바로 만들어질 것이다. 가령 당신이 집을 짓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텔레파시를 통한 소통이 개시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촉발시킵니다. 당신에게 집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가오는 등 여러 일이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워틀즈는 특정 형태에 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 형태는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해요. 더는 외부 세계가 당신의 바람에 간섭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상상하세요. 원하는 것을 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워틀즈가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중추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인간 외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예요. 필자는 당신이 예전에 어떠한 생각을 했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머릿속에 붙잡아둘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모두 당신의 손에 움켜쥘 수 있죠. 위대한 화가 반 고흐가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꾼 뒤에 그 꿈을 그립니다. 이어지는 워틀즈의 글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인간은 손을 써서 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았다. 형태의 세계에 육체적인 노동력을 기울이며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거나 고치는 데에만 노력해왔을 뿐 생각을 모형의 물질에 각인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인간은 특정한 형태에 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의 형태에서 물질을 취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지금껏 인간은 모형의 지성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거의 또는 아예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형의 지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지적인 힘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왔죠. 다만 우리가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더는 외부 세계가 당신의 바람을 간섭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배워야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의지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워틀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알고 나면 깨달음이 주는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당신의 의지로 실천해야 한다. 즉, 올바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니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다잡는데 의지를 발휘하라. 한쪽에 무지가 있고 다른 쪽에 알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로 지금 당신의 의식으로 힘이 흘러들고 당신은 그 힘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원하는 것이라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당신은 지금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중이며 그날은 어느 달의 15번째 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월말까지 $5,000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돈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막막해요. 은행에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나요? 지금 당신에게는 힘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며 입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자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부추기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신에게 흘러온 힘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 수 있음에도 부정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소진해 버립니다. 스스로 원치 않는 것을 보며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유입되었음에도 이미지를 만들어 마음의 화면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각인된 것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니 사람들은 두려움을 불안으로 표출합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 탓에 불안이 커지며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의 불안을 꾹꾹 담아두고 있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섬세하고 민감한 도구와 같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억누르면 에너지는 우울이 돼요.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과 같이 말이죠. 우울은 그 자체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병이 됩니다.
몸이 점점 무너져 일종의 지연자살이 일어납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계좌에 잔액은 없고 당장 5,000달러만 필요한데 돈을 구할 방법도 막막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정말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이르죠. 당신은 문제의 원인이 돈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원인의 증상일 뿐, 진짜 원인은 무지입니다. 당신도 이에 수긍하시나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해낼 수 있음에도 왜 굳이 불안을 일으키려 하시나요? 당신이 아무리 무지해도 무지가 당신의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 몰라서 실패했다고 하소연해도 냉정하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않은가요? 실패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몰라서 실패하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이 미끄러진 탓에 7층 건물의 발코니 밖으로 새로 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신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신이 발코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 소홀한 소유주의 잘못입니다. 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무지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지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들이 의지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의지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몸에 탈이 날 지경까지 문제점에 집중하는 쪽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깨달음을 얻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맹목적 믿음은 있으나 만화한 것입니다. 무지에 따른 믿음은 무용지물이며 마음속에 쓸데없는 헛소리만 심을 뿐이죠. 하지만 깨달음의 바탕을 둔 믿음은 곧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물리적 단계에서 비롯된 건 모두 비물리적 단계에서 왔음을 깨달으세요. 결핍과 한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죠. 또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하며 양극성의 법칙을 깨닫고 창조하는 방법을 알아내세요. 이와 함께 우리가 선택 능력을 갖춘 창조적 존재임을 깨달으세요. 하지만 깨달음을 키울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계좌 잔액이 바닥난 상태여도 마음속에 5,000달러 이상의 돈이 생길 거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으면 돈은 생깁니다.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붙잡아 두고 이를 꿋꿋이 지키면서 당신의 마음에 각인시키세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기 힘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의 표출은 불안이 아닌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은 억눌리지 않고 표출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내려는 것이죠. 즉, 깨우침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선을 만들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는 통제 요소가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면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조가 바로 이렇게 실현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진실인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원칙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니 당신의 생각을 지키셔야 해요. 믿음은 당신이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니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하세요.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며 삽니다. 때로는 통제가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하기도 하죠. 그러나 필자는 당신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도 가끔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진동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을 다잡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식하며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면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리 똑똑하지 않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알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꾸준히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수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뚝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해요.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기업의 창업가 역시 그렇죠.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죠.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프룩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어요.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환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그렇다면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게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프룩터는 어떻게 성공하는 패러다임을 자신에게 입력시켰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쓰곤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세세한 구석까지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냅니다. 상상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반복이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바프룩터는 매일 아침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 샌디에게 보내 그도 똑같이 해요. 이것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이들은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돈,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고 해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곧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죠.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를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끌려올 것임을 알아야 해요. 내가 온전히 필요로 할 때 그 전도 후도 아닌 바로 그때 끌려올 것이라고 프록터는 말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죠.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쓴다면,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게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꼭 이것을 실현해야 하죠.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인데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여기세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그러니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요. 바프록터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가 원하는 것을 문장으로 쓴 뒤 목표를 이룬 것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이뤘죠. 즉, 목표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보세요.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먼저 이런 방식으로 써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바프록터는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은 술술 풀립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나는 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했나요?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고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죠.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상이란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생각을 말하겠죠.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깨우쳐 나가세요. 바프록터는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는 질문 한 가지를 매일 자기 전에 반복했다고 해요. 그 질문은 바로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입니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프록터는 이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됩니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인데요.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해요. 이것을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아요. 그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고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애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걸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 라든지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겠죠.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바프룩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얻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죠. 마음속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을 텐데요. 이때는 상상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겨우 몇 분 동안 높은 주파수에 머물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의 최고까지 올라갔다면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개념을 어루어 만지고 가지고 놀다가 마음속에서 굴려도 보고 다른 색깔로도 칠해보세요. 스스로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보고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내일 아침이 밝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습니다. 침대 발치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당신 이름이 적혀 있죠. 당신은 벌떡 일어나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습니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무슨 색깔인가요?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면 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성공이란 선물을 받았으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 흥분되시나요? 이쯤에서 당신은 내가 만화책을 쓰고 있다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다고 웃고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 받은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당신의 온 집중을 저의 이야기에,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눈에 들어오는 사물로 주의를 옮겨 보세요. 이야기에 쏟던 주의를 한순간에 다른 사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혀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노력의 양으로 당신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의 감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꿈을 이루겠다고 결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혼 소송을 밟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며 오늘 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성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주 당연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길들여진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매번 온전한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물리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똑같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사람은 온갖 부정적인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이 외부 요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성공은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대담한 진실, 이 명쾌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을 내리고 과거에서 벗어나 꿈을 향한 길로 가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동기부여가 얼 나이팅게일은 생전에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언제 성공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느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고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의 핵심인 영은 당신의 의식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크고 원대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잡으세요. 그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신은 당신을 창조하면서 당신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주어졌죠. 오늘날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라고 해도 당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짐작조차 못합니다. 신이 당신을 위해 원대한 구상을 세워두었다면 당신도 자신을 위해 원대한 구상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대한 그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쑥불쑥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무슨 일을 해서든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실 건가요? 하지만 기차, 비행기, 자동차, 팩스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환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가치 있어. 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친구나 친척, 이웃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세요. 이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친구인 척하지만 변덕스럽게 굴거나 당신에게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꿈을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하니까요. 신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하느냐입니다. 성공한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가치 있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당신이 맞닥뜨릴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는데요.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정신활동을 일컫는 이름은 바로 결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정을 하느냐 않느냐가 커리어를 창출하느냐 망치느냐를 좌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데 능숙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필수 정신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력을 강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커리어 내내 쥐꼬리만한 수입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답답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결정은 우리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은 창조 아니면 붕괴입니다. 우유부단함은 붕괴로 이어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또 당신은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당신과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우유부단한 감정을 몇 가지 떠올려 볼게요. 사랑이냐, 이별이냐, 그만둘까, 계속할까, 할까 말까, 파산이냐 아니냐, 일하러 갈까, TV를 볼까, 살까 말까, 말할까 하지 말까, 알릴까 말까. 누구나 가끔은 이런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자주 생긴다면 당장 멈추겠다고 결정하세요. 양가 감정의 원인은 우유부단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인입니다. 바프록터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 왔는데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이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습니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은 운 좋게도 결정력을 길러주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스스로 이 능력을 키웠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바란다면 결정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결정에 이미 능숙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결정력을 더 향상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세요. 결정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세요.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바프록터는 세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기업의 주식 매매에 대해 상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프록터는 매도를, 다른 사람들은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한 사람이 프록터에게 언제 결정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미 알 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는
돈은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돈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결정과 관련한 이 특별한 메시지에서 당신이 얻은 유일한 유익이라면 당신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프록터는 함께 사무실에 있던 두 사람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돈은 무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확고하게 결정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끌어당기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파리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또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파리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돈은 필요 없다고요. 결정만 내리면 그들은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찰스 캐터링은 말했습니다. 발명할 때 99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성공을 보고 실패는 곧 잊을 것입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공하기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확신이라는 대원칙은 아마 성공의 대원칙에서 가장 탁월한 원칙에 속할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확신은 품격 있는 강함을 선사합니다.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은 주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확신은 다른 사람의 찬사를 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확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확신이 있는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 당신이 무한한 능력과 하나가 된 존재라는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란 존재를 구성하는 분자 하나하나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힘과 조화를 이루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다 해결할 것입니다. 이 힘에는 당신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거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품격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을 얻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과 조화를 이룰까요?
당신이 이미 확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확신을 드러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은 암입니다. 확신은 내적으로 확신하게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절대로 확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 자신이 알고 있는 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확신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를 수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얻게 될 보상에 비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작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번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나요? 확신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상황에 대한 소원을 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라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근로자라면 회사를 세우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확신이 없다면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확신이 없었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낯선 사람을 만나 인사하는 일도 무척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 때 마치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시도할 때처럼 서툴게 보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신은 품격의 힘입니다. 확신에 이런 강력한 힘이 있기에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사람에게 사로잡힙니다. 이 확신이란 대원칙을 당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때의 확신은 자신감입니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수록 확신은 더 커집니다. 완벽하고 거침없는 자신감이 있을 때 당신은 인생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긍정적인 태도로 확신을 기르게 해주는 자격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잘 모르는 분야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든 당신은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낡은 사고 프로그램은 당신의 소원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낡은 사고가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사고에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저 안전지대에 머물 생각만 하게 만들죠. 확신이 커지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은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감 있게 확신하세요.